올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놓고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준비되어 있는데 5위 먼저 열어볼게요. 오늘 오버행 이슈 관련된 종목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최근 몇 달 된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했고 시장에서 가고 있는 종목의 틀은 계속 비슷하게 이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수급 관련 이슈가 나왔다는 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업황 언제 개선될까 이것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전략을 봐야 되는지가 포인트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격언에 모든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한다라는 증시격언이 있죠. 일단 뭐 재료가 좋은 좋은 재료가 일단은 첫 번째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로스가 얘기하는 재기적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2023년 이제 2차 대세 상승 기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았죠. 일에 대한 전망도 좋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이런 거 좋다라고 얘기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그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설왕설래하면서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일단 신규 상장된 종목에 대한 오버행 이슈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버행 이슈는 우리가 이제 그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보호해수가 풀린 다음에 물건을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물건을 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가 나오고 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실적이 좋건 나쁘건. 근데 그게 있기 전에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산속에서 홀로 캠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자건 여자건 어떤 강심장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그냥 지나가는 동물의 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인지에 따라서 그 공포감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버행 이슈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습니다만 물건을 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지금 소리에 한 거죠. 여기에 공교롭게도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주주가 물건을 팔았다, 그러니까 블록디로 넘겼다라는 거죠. 블록디로 넘겼다라는 것은 블록디로 받은 기관에 있어서 그들이 물건을 팔지 안 팔지도 아직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지금 이제 6월 달에 재개가 되는 공매도에 대한 얘기죠. 공매도가 된다라면 어떠한 종목이 여기서 수혜와 피해를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지금 이제 공매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부터도 굳이 주식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그것이 두렵다라면 회피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고 공교롭게도 2차 전지가 아쉽게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투심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왜 더 이렇게 수급적으로 위축된 흐름이 나오는지 경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도 악재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순 본부장님, 2차 전지 언제 바닥을 잡을까요? 이 포인트 말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원자재 쪽에서의 강세, 전력난 이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아이디어가 확장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동박 쪽은 어떨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관련주가 이렇게까지 고공항진하는데 동박업계 판가에 구리 가격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차 전지 투심으로 봤을 때는 물음표일지라도 AI, 수요 이쪽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너무 많이 간 걸까요? 아니면 돌파구 될 만한 측면이 있을까요? 일단 동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워낙 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스프레드가 적용이 되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구리가 필요한 전선과 전력 배관과 이쪽 전기차는 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공급단에서 이슈가 있는 것은 같은 구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선과 전배선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지금 사실 재고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뭐 공영 주차장에 좀 쌓아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 쪽에서의 변화의 트리거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단발성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중간중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다소 지금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저도 2차 전지 이 정도 가격이면 없으신 분들에게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전부터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밴드 내에서도 지금 하단이 이탈이 되면서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기다려야 되는 것은 시간인데 어느 시점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냐? 결국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쯤 무슨 이야기들을 했냐면 올해 우리 기업들, 우리 2차 전지, 전기차 실적 안 좋을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좋아질 요소가 많이 없다. 대신에 내년 하반기, 즉 올해 하반기에는 리튬 가격의 어떤 회복, 그리고 전기차가 캐즘의 영역을 지나서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래도 하반기에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연 수요가 회복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붙어 있어요. 네. 왜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연말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올해 초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대수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제품, 모델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3분기까지도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그 숫자의 회복 상태를 보고 저는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한 종목은 좀 다릅니다. 포스코 홀딩스만큼은 네.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우리가 좋은 평가를 줬을 때 전체 매출에서 이미 신재생애 혹은 2차 전지 관련한 매출이 많았었던 게 아닙니다. 기존의 철강 산업에 플러스 2차 전지의 어떤 매출이 합쳐지게 되면 그때 당시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높은 밸류를 줄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불편한 어떤 이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철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만약 지금의 가격을 이용을 하시려거든 우선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은 가장 좋지 않겠는가? 다른 기업들은 우선 3분기까지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포스코 홀딩스를 보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는 가정도 함께 해야 되나요? 만약에 3분기에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섹터의 수급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도 그에 못지않은 모습을 좀 보이겠죠. 보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니까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보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여유롭게 가질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정말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섹터, 까다로운 섹터가 여기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더해 주실 말씀 있다고요? 예, 네. 이것도 수급 논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앞서 김태현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캐즘 기간에 있다. 지금 수많이 과잉 생산된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분명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가 맞을지 모릅니다. 3개월 뒤에 제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3개월 전부터 다이어트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3개월 뒤엔 다이어트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제가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가족들이 볼 때 차영주가 드디어 저녁을 먹고 운동화를 갈아 신고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어디서 보느냐? 거래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홀딩스 다 보면 거래량들이 전혀 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건 에코프로머티예요. 하지만 거래량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봉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 사람이 없고 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거래량이 있는데 밑거래를 못 달다라는 것은 일단 살 사람이 없는데 팔 사람만 있다라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회복이 되던 업황이 개선이 되던 캐즘이 끝나든지 이 신호를 알려주는 것은 거래량의 증가입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출현하는 거죠. 지금 미리 여러분들이 저는 물타기라든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분출한다? 아, 그럼 무조건 사야죠. 그거는 이제 수급 논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지 지금은 이게 3개월 뒤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바닥을 찍었다라는 신호는 어떻게 보여준다? 일단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지 여기에 따른 추이를 우선해서 봐야 되는 일단 지금의 시점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봐 드렸습니다. 2차전지 이야기해 볼고요. 그리고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실적 키워드로 일단 움직이는 쪽 묶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나왔고요. 잘 나왔습니다. 화장품 쉬나 싶었는데 또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화장품이 쉬어가는 듯해서 아마 챙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수출 데이터 실적 나오는 종목 요즘은 매수 타이밍보다 언제 팔아야 될지 내판 종목이 더 가면 마음이 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파는 타이밍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추이 자체를 보세요? 추세 자체가 그냥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는 다시 모습이 형성이 됐을까요? 저는 오늘도 만약에 수익권이시라면 네. 매도를 좀 하고 가는 게 맞지 지금 챙기자.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지금 한정적인 수급을 가지고 모든 섹터가 같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섹터가 쉬고 있죠. 반도체 쉬고 있고 2차전지 쉬어가고 제약바이오 쉬어가고 이유는 뭐 각기 다릅니다. 반도체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 제약바이오는 HLB 그룹주로 오늘 지금 수급이 쏠리다 보니 다른 종목군들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돈이 돌고 돌다가 어디로 갈 거냐?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잘 나온 쪽을 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가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상승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화장품주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너무 좋았고 2분기, 3분기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도 많아 보여요.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주가에 반영을 시켰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우선은 일정 부분은 좀 수익을 챙기시고 저는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실리콘투 한번 보세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음봉 캔들 없이 지금까지 양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을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추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조금 경우의 수가 복잡해질 수는 있겠으나 작년에 우리가 유럽, 미국, 일본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을 우선시했잖아요. 저는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종목들은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 쪽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을 수 있겠다. 어제 이제 중국의 이구안신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헌 제품을 가져가면 새 제품을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사실 화장품주에 직접적인 어떤 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펼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화장품주들의 상승은 연속성을 좀 보시기보단 이런 뉴스에 반응하는 단발성을 좀 보시고 챙기실 부분을 챙기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봐야 할 쪽은 중국 매출이 그동안 많아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적었었던 기업 뭐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겠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렇죠. 일단 그 기업과 또 같이 계를 하는 기업들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네. 이들이 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유도 중국향. 그렇죠. 그쪽에 있으니 이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의 기본 가정은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머무는 자금은 항상 제한적인 채로 그 그렇죠. 안에서 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일단 챙기자라는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좀 더 넓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음식료까지 한 번 더 넓혀서 보도록 할게요. 음식료도 호실적으로 움직임 나오는데요, 위원님. 음식료주 한다면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음식료 잘 가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수출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홍수가 났다, 지정 확정 리스크, 그래서 움직이는 그리고 오염수 여러 가지 또 테마성과 짙게 맞물려 있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분간이 힘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가려면 어느 쪽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될까요? 일단 결국 실적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실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장이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실적보다는 센 놈 붙으면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순환매 속에서 센 놈 붙으면 수익이 났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산업의 핵심을 말씀드렸지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드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가 이걸 갖고 지금 투자하기는 어렵죠. 자, 삼양식품 차트를 본다라면 저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제 이제 윗골을 달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샀었으면 수익이 났겠다. 이거는 뭐 어떠한 분들도 예측 못합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저걸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뭐 정말 쉽지 않은 저라도 지금 한국 화장품은 하루하루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오늘 일단 뭐 화장품이 올랐다 하더라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뭐 이 내용보다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자, 일단 팔았는데 올라간다? 뭐, 그건 속쓰리죠. 그거만큼 속쓰린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선조들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속담을 하나 만들었죠. 까치밥을 남겨둬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감나무가 열렸을 때 그 감을 다 우리가 따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동물들이 먹기 위해서, 새들이 먹기 위해서 놔둔 걸 까치밥이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보면 따지 못하니까 놔둔 건데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위안을 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수익을 좀 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끝까지 다 먹느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팔았는데 올라갔다라면 내가 과연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 정당한 행동을 했느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차트를 봤을 때 매도 사인이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근데 팔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레 겁을 먹고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사인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재 봤을 때 코스맥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 매도 사인이 한번 나왔어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우리가 55,000원 찍었다가 일단 1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깨졌을 때 팔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깨졌는데 팔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거는 내일을 모르는 거고 이분은 꼭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화장품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데 팔았다? 이거는 아직은 고수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많은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자, 화장품 강합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매도 사인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정도에서 들어가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시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판데 올라가면 역시 난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잘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일단 화장품과 식품은 아직은 대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 내일 만약에 연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다른 것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과 주가가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꿀같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럼 위원님 저희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요즘작이다 보니까 내 보유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다면 더 볼 수 있다로 제가 정의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추세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딱 보면 뭐냐면 반도체, 화장품, 그다음에 저거 뭐죠? 음식료,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조선 조금 움직이고 이런 것들인데 다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승전 실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내용에 따라서 빠른 손도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된 이 타이밍과 함께 어떻게 당일 전략에 대한 고민도 좀 되실 것 같아서 그 포인트로 추가적인 좀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게임도 실적 개선된다, 신장 모멘텀 여기를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창투사 좀 묶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오늘은 대성창투가 지금 시장에 딱 한 종목만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그 종목이 대성창투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향?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 대여가 IPO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게임 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수 있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창투사의 반짝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이 시프트업이 작은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2, 3조 된다고 하니까.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이 1,0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임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작은 매출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이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김영태 대표님이 계시고 2대 주주가 어디냐면 24%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텐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들을 조금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장 안 좋았었던 부분이 올라갈 만하면 중국에서의 규제
이게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텐센트야?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업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뭐 이번 주는 좀 주춤하지만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 여전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도 지수 조정 대비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W게임즈라든지 데브시스터즈라든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의 연속성은 창투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겠죠. 네, IPO 주간 관련 테마니까. 하지만 게임주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온기가 길게 퍼질 수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저걸 할 거냐 말 거냐 또 궁금하죠. 하죠. 네. 그럼 저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IPO는 괜찮다. 네. IPO는 받아서 한 주, 두 주 받게 되면 뭐 상장한 날 대응을 하셨을 때 저는 나쁜 결과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게임사들 저는 살펴봐야 되는 기업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봤었을 땐 크래프톤이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여전히 지금 계속 다운로드 순위 1위에 랭킹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만 한 번 더 쏠리게 되면 저는 시세가 충분히 날 수 있고, 지금 W게임즈, 데브시스터즈도 박스권 다 지금 돌파해 나가는 위치라서 시프트업이 어떻게 보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주는 것 굉장히 좋다. 대신에 이쪽은 IPO 참여해서 당일 대응하는 것이 맞고 그 외의 어떤 일정은 다른 게임주들을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어는 만나봅니다. 네. 조금 더 임박해 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밸류가 책정이 되는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언급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창투사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 좀 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HLB의 흐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1위가 HLB고요. 일단 하한가는 풀린 구간 빨간불은 들어와 있는데 정말 미약하죠. 위원님, HLB 쪽에서 중국 그 항서제약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내일 입국 예정이라고 하고요. 23일 날 HLB 바이오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의문이 풀리면서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HLB 보유자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워낙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향방에 좀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급한 물량은 소화가 됐겠죠. 일단 뭐 우리가 조금 뭐 신용으로 리스크를 하셨던 분들은 관리가 된 상태이고, 일단은 올라갈 때마다 일단 매물은 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탈출한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또 매집의 형태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거 LCB를 매매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LCB가 지금 현재 신약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HLB가 이제 어제 이 얘기를 했죠. 별거 아니다. 보통 있는 일이다. 우리가 보통 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보고서를 제출해 부장님한테 보고서 쓰면 한 번에 통과되면 아싸지만 보통은 몇 번 깨지고 나서 보고서가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다.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논리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가 빠꾸 맞은 건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고서가 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별개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보고서를 냈는데 부장님이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다시 써야 된다? 이게 현재 지금 팩트인데, 다음 보고서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부장님이 고생했다.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HAB가 지금 그 마주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사가 덜 됐다라고 하니까 실사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부 검증 기관에서 이걸 검증해줘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 기관들은, 그러니까 그 중국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3개월이면 끝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지금 그렇지만 외부 기관의 검증은 1년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물론 잘하면 로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로또가 될 확률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로또 당첨된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던 것처럼 그런 확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투자인지 투기인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HAB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생겼고 이 노이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글쎄요. 별게 아닌지를 왜 우리 투자자들이 그 대표이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냉정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이런 가정을 붙여도 될까요? HLB에 대한 여러 노이즈가 있지만 투자자분들이 다른 만약에 모멘텀을 보시고
보시고 개별 제약주를 보시고 계시다면 뭐 아스코딕의 모멘텀을 보고 계시다면 그쪽은 그대로 원래 전략을 그대로 구사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별적인 거니까 우리가 뭐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뚱뚱한 건 아니잖아요. 저만 뚱뚱하잖아요. 방송인들 중에. 그런 것처럼 개별 아니에요. 이슈다라는 것들이지. HIV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HIV 문제로 인해서 똘똘한 주식들이 같이 심리적으로 밀렸다. 그건 기회입니다. 자, 방향과 변동성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일부 제약사들이 수익이 잘 나잖아요.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는 우상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심리적인 변동성 때문에 주가 밀린다? 그건 살 기회다.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2위에서 커버해 봤습니다. 1위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고 매일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2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내일장에서 의사결정을 좀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목요일 새벽에 아마 발표가 돼서 그날 반영이 될 겁니다. 내일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본부장님,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 이야기가 미국장에서는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눈높이는 미국장에서 계속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종목들의 낙관을 해도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논리로 내일까지의 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차 공격을 우리나라 시장이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좀 생각도 있어요. 그건 슬픈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따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제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다 보니 저는 그냥 심플하게 확인하고 늦으면 다음 주 초까지 보시고 이제 반도체는 한번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코파일럿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주목을 더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비슷한 게 한일과 컴퓨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 이쪽은 사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있는데 네. 한글과 컴퓨터는 과연 그 수요가 계속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발전은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민이 있고 대신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제가 봤던 쪽은 데이터 클라우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더존 비전이라고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혹은 이제 엠로라고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의 이 회사를 좀 관리하는 플랫폼들 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살아있고 수급이 받쳐주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 위주로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정말 대형주들의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 외 기타 등등은 저는 다음 주까지 보고 다시 담아봐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너무 섣부르게 지금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최근 5거래일을 통틀어서 반도체가 가장 강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음식료 있었고요. 화장품 있었고요. 철강, 화학주들도 맞아요. 올라왔었고요. 화학도 갔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다가 이제 이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 이제 반도체를 보는 게 저는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어요. 짧게만 위원님께도 타이밍 질문 드릴게요. 업황 좋은 거 알고 내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전략적으로는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타이밍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귀속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잘 나오든 부합하든 못 나오든. 잘 나오거나 부합할 경우의 변동성보다는 못 나왔을 때 변동성이 더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세는 그 변동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왔다라는 거지 이 산업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 여전히 산업을 봐야 된다. 제가 엔비디아라는 종목과 SK하이닉스를 추천할 때 이들의 실적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보다는 이 산업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 산업의 흐름은 일단 당분간 이어지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경쟁은 내년도 격화될 것이고 분명 과잉 공급은 내년에 온다.
하지만 지금은 대세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도체에 내일 변동성이 생긴다라면 내일하고 모레 변동성이 생긴다라면 HBM 중심으로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면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담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은 삼성전자는 살짝 지금은 떼어놔야 될까요? 삼성전자 일단 좀 떼어놓고요. 삼성전자 떼어놓고 지금 차트가 가장 이쁜 게 누구죠? 이수페타시스.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를 펀드 매니저가 안 볼까요? 기관 투자들이 안 볼까요? 뭐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과는 아마 목요일장에서 김태성 본부장의 오늘장 랭킹5 금요일 시간에 한 번 더 전략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도 MC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